네. 역시나 클래리티 법안이죠. 예, 상원은행위원회에서 마크업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이제 하루 만에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찬성 15표, 반대 9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상원은행위원회에서. 근데 이 의미를 찾자면 일단 첫 번째는 은행위원회 이 마크업 청문회가 통과가 된 게 하원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된 지 10개월 만에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10개월 만에 정말 여러 쟁점들이 있었죠. 저희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문제도 그렇고요. 디파이 문제도 그랬고요. 최근에는 윤리조항 문제까지 덧붙여지면서 굉장히 진통이 심했는데 10개월 만에 결국 통과됐다. 통과 자체에 일단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가 또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찬성의 표가 높습니다. 높네요, 정말. 네. 원래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거는 이 은행위원회 멤버들이 공화당이 13명, 그리고 민주당이 11명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당론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공화당 13표 찬성, 그리고 민주당 11표 반대 이렇게 통과가 될 것 같다. 이게 지배적이었는데 그걸 뛰어넘는 지금 결과가 나온 거죠. 2명이나 이렇게 찬성 쪽으로 옮겨갔네요, 민주당에서. 네, 맞습니다. 그럼 누가 그 중에서 민주당 쪽에서 누가 이렇게 찬성표를 던졌나라고 보면은 일단 루벤 갈레고 의원, 그리고 여기 보시는 안젤라 올소브록스 의원, 두 명이 이 민주당 쪽에서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안젤라 올소브록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이 공화당하고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문제로 초당적 합의를 할 때 초당적 합의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민주당 측에서. 그래서 또 이제 찬성을 던졌다. 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한 곳은 이제 루벤 갈레고 의원. 이분도 지금 최근에 윤리조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협상 창구가 되고 있어서 결국에는 찬성을 던졌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찬성 15표에 반대 9표로 예상을 넘는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비트코인이나 주요 디지털 자산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뭔가 예전에 비해서는 엘리자베스 워렌의 영향력이 조금은 수그러들었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너무 네. 많이 악다구니를 하다 보니까 악다구니. 그게 이제 좀 예. 약간 익숙해졌어요. 저 사람 그냥 저런 사람, 약간 이런 이미지. 캐릭터화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죠. 좀 그 그러니까 영향력이 떨어지는. 항상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탐틸리스 네. 같은 경우가 전략을 되게 잘 짠 게, 이 사람은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되게 집중이 되는데, 엘리자베스 워런은 지금 디지털 자산 업계를 지금 공격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의 그렇군요. 약발이 떨어졌다, 그 얘기에도 저는 좀 공감이 갑니다. 네. 네. 여기 이미지 한번 다시 보시면은 7명 위원회 7명 민주당 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찬성으로 돌아설 여지가 있다라고 갤럭시 디지털에서 이렇게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근데 밑에 4명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을 포함한 나머지 4명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가망이 없다, 찬성으로 돌아설 여지가 없다라고 또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역시나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경우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 회의론자로 또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네. 그런데 한 가지 또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의문이 드는 거는 이 정도 10개월 만에 통과가 됐다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생각보다 찬성표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도 최소한 83,000달러. 그쵸. 최근 정고점은 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라는 이제 의견이 나왔는데, 오르긴 올랐는데 결국 82,000달러는 지금 못 넘기고 81,000달러 선에서 지금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겁니까?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역시나 오늘 호재가 됐었던 클래리티 법안에서 또 하나의 잠재적인 악재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첫 번째 이유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아직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일단은 은행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으면은 그 다른 위원회, 농업위원회에서도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됐었잖아요. 마크업이 통과가 됐었는데, 그럼 이제 이 은행위원회하고 농업위원회하고 조율하는, 통합하는 조율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원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서 또 쟁점이 있겠죠. 문제는 이 마크업 은행위원회 마크업 청문회가 이번에 열렸을 때 거기 현지에 참석한 기자들이 있는데, 그 기자들 사이에서 나왔던 게 마크업 청문회 수정안이 130개 이상 나왔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130개 중에서 44개의 수정 제출안 등록을 하면서 전체 수정안의 34%를 차지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 수정안이 130개 정도면요. 사실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를 꽉 채워서 심사를 하거나 혹은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 여지도 있거든요. 과거 사례를 보면요. 예, 실제로 이 오바마 케어 유명한 법안 있잖아요. 네. 그 같은 경우에는 마크업을 8일 동안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네. 법안 수정안 개수가 500개가 넘게 나오긴 했지만요. 예. 근데 그만큼 그 못지않게 클레이티 법안도 130개 수정안이 나왔다라는 거는 심사가 오래 걸려야 정상인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났을까? 한 2시간 반 만에 마크업이 끝났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유는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정안, 자기가 등록한 수정안 하나하나 심사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의견 측이니까요. 근데도 일단 상원 은행위원장 파워가 막강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법안이 유도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정안이. 그래서 팀 스콧이 지금 상원 은행위원장이잖아요. 네. 예, 이분이 이제 직권 권한으로 마크업 청문회 수정안 개수가 너무 많은데 웬만한 거는 음성 표결로 하고,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투표하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네, 아니요 이렇게 표결하는,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는, 혹은 중복된 조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각하는 그런 식으로 또 마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 사실은 논쟁에 대한 불씨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충분히 쟁점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마크업이 끝난 거니까요. 예. 상세한 사항은 어쨌든 나중에 또 본회의에서 얘기를 하면 되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넘어가자 이런 네. 식으로 진행이 됐네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통과가 스무스하게 된 것 같지만 이 상원 본회의에서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쟁점들이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윤리 조항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 트럼프 일가가 관여한 지금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자체 코인 WLFI, 저희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에 더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 민코인 TRUMP도 있죠. 거기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 트럼프 일가가 이렇게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게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공직자들의 디지털 자산 이용을 제한하는 어떤 윤리 조항이 추가가 클래리티 법안에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의미 있게 봐야 될 거는 마크업 청문회에서 이 민주당 찬성 2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갈레고 의원 그리고 올소브록스 의원 이렇게 2명이 있는데 이 2명마저도 이 조건을 붙였던 게 마크업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찬성을 하긴 했지만 상원 본회의 때 이 윤리 조항이 추가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찬성 안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조건을 붙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쟁점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고 뭐 말씀해 주신 대로 130개를 다 일일이 들여다볼 시간적 여유가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없지만 그 또 팀스콧도 이제 우리랑 마음이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좀 통과가 됐고 13대 11이 아니라 15대 9라는 숫자는 그래서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네.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자라고 민주당에서 2명이 찬성을 해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은행이 통과했고 은행위안이랑 농업위안을 합치는 이 과정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별도의 회의 없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본회의에 이제 상정을 하게 되는 안이 나왔는데 이게 날짜가 혹시 뭐 대략이라도 짚히는 날짜가 있나요? 날짜는 일단 말씀 주신 상원위원회 이제 은행위원회하고 네. 농업위원회 이 조율하는 작업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건 이제 별도의 회의는 없긴 하지만 비공개 회의는 있을 예정이고 네. 그게 이제 현지 전문가들 따르면은 이 수주일 정도가 예상될 것 같다. 거기서 수주가 소요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이 마크업 직전에 계속해서 지금 물밑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요. 그 중에 저희가 쟁점 중에 하나 디파이 관련 조항이라고 했었잖아요. 거기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게요. 지금 디파이 개발자들이 이 자기 자산을 예치하는 게 아니면은 네. 자기 자산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제 대상이 아니게 될 수 있다라는 또 조항이 있었거든요. 예. 그 조항을 빼냐 안 빼냐 이게 공화당하고 민주당 사이의 경론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 관련해서 마크 워너 민주당 의원이 디파이 관련한 조항이 진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 추후에 마크업 통과되고 나서 이 디파이 관련 조항, 이 디파이 개발자들을 함부로 이렇게 처벌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또 통합 조율하는 과정에서 수주일이 걸릴 수가 있다. 디파이 관련 조항해서. 네. 그리고 윤리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 위원회 통합 과정에서 법안 통합 과정에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상원 본회의에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위원회 통합 과정이 법안 통합 과정이 수주일 정도 걸리고 상원 본회의 상정은 6월께에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적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만약에 상원 의원이다 민주당이 네. 그러면 디파이 규제는 사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네. 또 오히려 공직자 이 디지털 이용 제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정권 차지했을 때 또 자기들한테 족쇄가 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네. 재무장관에게 뭐 이런 적절한 뭐 규제를 할 방법을 만들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권유하는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본회의까지 한 몇 주 정도 더 이제 어쨌든 6월에 하겠네요. 그러면 본회의는 네, 보통 전문가분들은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빠르면 뭐 5월 말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근데 이제 쟁점이 좀 많다 보니까 클래리티 법안에 네, 아무래도 6월 정도 돼야지 상정이 되지 않겠냐 본회의에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윤리 조항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이잖아요. 뭐 네. 어느 회사든 뭐 관련된 법안이든 항상 윤리 조항이 있기 마련이긴 한데 보통은 당사자랑 배우자 정도, 혹은 굉장히 가까운 가족만 포함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에서는 일단 패밀리라고 해놨는데 정확하게 네. 그게 이미리엇 패밀리인지 완전 가까운데 배우자, 사위 요 정도인지 그 이상인지는 친척까지 명확하게 포함하는.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일부러 좀 패밀리라는 단어로 좀 뭉뚱그려 넣어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너무 좀 규제가 심해지는 거죠. 그 사실 이제 네. 이게 클래리티 법안은 이 규제,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어떤 그 관할권을 나누는 게 네. 본질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너무 뭐 폴리마켓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이게 지금 필요하긴 한 상황인데 여기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이제 쟁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가 어제 하나 나왔는데 재밌는 내용이 있었어요. 사실 투자자들, 이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인데 A16라고 해서 거의 뭐 크립토에서는 가장 큰 자산 운용사입니다. 예. 네. 어떤 내용이었죠? 네, A16 미국 최대, 세계 최대 벤처 캐피털이잖아요. 네. 여기가 지금 중간 선거 최대 정치 자금 기부 세력으로 부상했다라는 뉴욕 타임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요, 1억 1,500만 달러어치를 정치 활동에 투입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 디지털 자산 투자자분들이 특기해야 될 점은 그 중에 4,750만 달러를 신디지털 자산 정치 후원에 투자를 한다. 이게 전체 기부금의 약 41.3%가 디지털 자산 관련 로비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또 이제 클래리티 법안하고도 또 어떻게 보면 연계가 되는 거죠. 이런 A16 같은 이런 대형 벤처 캐피탈이 디지털 자산 관련 로비 단체에 기부를 크게 한다라는 거는 그 기부금으로 또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나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 업계 친화적으로 로비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또 이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클래리티 법안 상원 본회의에서 또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또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타임라인을 앞서서요. 네. 이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또 대표적인 업계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이게 이번에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 청문회를 앞두고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엄청 로비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국회의사당을 한번 쭉 돌면서 또 이게 이런 사진이 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저분은 아까 표에서 맨 우측 상단에 있던 의원님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약간 캐서린 코데즈 메스토 민주당 네. 상원 의원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가장 우측 상단에 계셨던 분. 네, 네바다 의원이죠. 네, 찬성의 여지가 있는 7명의 그 민주당 상원 의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맞아요. 네바다가 또 라스베가스가 있는 곳이고 거기에 핀텍들도 많고 네. 다양한 뭐 크립토 관련된 뭐 이런 컨퍼런스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열리는 곳이잖아요. 아무래도 안 좀 가봐서 모릅니다, 친화적일
신나는 곳입니다. 아, 네. 너무 재밌는 곳인데. 성향상 친화적인 성향이 그럴 것 가능성이 같습니다. 높다. 예. 네. 그래서 그 업계 사람들이 이렇게 로비 활동을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상원 본회의에서 또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상원 본회의 통과 가능성 그게 높냐라고 했을 때 회의적인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은행위원회 때 마크업 때 민주당 표가 2표가 나오면서 상원 본회의 때도 이제 어느 정도 민주당 표 나오는 거 아니야? 2표가 확보됐으면은 5표만 더 확보되면 되잖아. 그쵸. 이렇게 된 거거든요. 왜냐면 상원 본회의는 100표 중에 60표를 지금 얻어야지 통과가 되는데 네. 공화당 현재 상원 구도를 보면은 공화당이 53명, 민주당이 45명, 무소속이 2명인데 무소속 2명은 다 민주당 계열입니다. 한 명은 버니 샌더스, 굉장히 유명한 민주당 예. 계열 인사죠. 또 한 명도 지금 민주당 계열 인사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 계열 의원 7명 이상을 확보를 해야지 공화당 이 전체 전원 다 찬성을 한다는 가정하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한 5명만 더 하면 되겠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그 뭐 코인베이스 암스트롱 CEO의 어떤 로비 활동도 그렇고요. A16Z의 이 디지털 자산 로비 단체 거액 후원도 그렇고요. 이게 또 긍정적인 변수를 작용해서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저희가 라이브로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네. 도중에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비트코인도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추산이 되고 있는데 뭐 가장 좀 설득력 있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란이 어제 이제 미중 그 협상 이제 정상회담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호르무즈 여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달라라고 했나 봐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동의를 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이 그거를 공식 오피셜로 발표를 했고요.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은원 정도로 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톤다운을 하던데 어쨌든 얘기가 있었던 거는 분명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밤에 미국 그러니까 그런 미국과 중국에 대항해서 나왔던 이란의 뉴스가 뭐냐면 네. 이란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750억 달러 하면 너무 많네. 네, 750억 원. 5천만 유로 정도를 지급하는 내용의 네. 법안을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지금 조금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야말로 윤리조항 필요한 발언 아닌가요? 진짜 그 말이 안 되는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중국이 얼마만큼 이 미국의 마음대로 움직여줄지는 모르는 일이고요. 예. 근데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유일한 믿을 곳이 중국이었는데 중국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오니까 좀 내부를 다잡는 의미도 있을 거고 네. 우리는 결사항전한다 뭐 약간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그렇군요. 이제 실제로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된다면 네. 이번 주 말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입니다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때쯤 해서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결의안 투표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어떤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있는 이런 네.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과거에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그 루비오 국무장관이 네.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의 목적은 오직 이것뿐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중국이 이 결의안에 반대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강력하게 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반대를 안 한다, 네. 결의안에 찬성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이란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댓글에서 너무 지금 네. 가격 떨어지는데 뭔 얘기하고 있냐라는 말씀이 많으셔서 그러니까요. 자꾸 코인 얘기하지 말라고. 네. 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네, 저희는 하던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상원 그러면 총투표는 언제냐? 를 계속 확인했던 이유가 지금까지는 클라리티 법안에 대한 네. 호재가 좀 이제 기대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2% 넘게 상승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수주 동안은 이 수혜를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우리는 매크로 유동성 그리고 전쟁과 상황이 맞붙은 어떤 그런 상황으로 다시 그걸 좀 주목해야 되는 상황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부분을 조금 이제 힌트가 될 만한 부분을 얘기해 주신다고. 네, 거기서 이제 디지털 자산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덜 오르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요. 네. 네,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이 디지털 자산이
다른 위험자산에 비해서 안 오른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 라고 보면은 AI 섹터가 너무 강력하다 지금 그 얘기 드렸는데 그렇죠. 그럼 이게 앞으로도 유지되냐? 아무래도 좀 AI 섹터가 앞으로도 조금 죽어서 뭐 디지털 자산이나 다른 섹터에도 좀 자금이 순환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라이브에서 얘기하신 분들도 다 AI 투자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네. AI 갈 맞아요. 거라고 믿고 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떨어지니까 당황하시는데 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일단 지금까지의 흐름은 사실 디지털 자산에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일단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는데요. 어제 데이터 기준입니다. 6억 3천만 달러가 총 6억 3천만 달러가 순유출이 됐습니다. 네. 이게 얼마만큼의 큰 순유출이냐면 1월 말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지금 최대 순유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보통 순유출이 아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특히 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최근 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순유출이 평소보다 크게 일어났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디지털 자산 투심이 그렇게 완연하게 회복되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같은 날 또 상반되는 지표가 나왔는데요. 네. 이건 이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3배 상승에 거는 3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속슬이라고 보통 부르죠. 맞습니다. 속슬. 네, 여기서 같은 날 이제 일간 유출입액 이게 지표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사상 최대 일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순유입이 나타났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같은 날 비트코인 현물 ETF는 4개월 만에 최대 순유출 그리고 또 같은 날 3배 레버리지 반도체 ETF는 사상 최대 순유입 이게 이렇게 상반되는 지표가 나타나면서 아직은 이 힘이 AI 섹터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이 조금 좋아할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그 78,000에서 79,000달러 왔다 갔다 할 때인데 종가 기준으로 그때 사람들이 ETF에서 돈을 빼서 물론 이제 이 물량이 다 그대로 가지는 않았겠지만 네, 어쨌든 그날 빠진 물량이 6억 달러 정도 되고 그에 상응하는 물량이 사실은 반도체 3배 ETF로 네. 레버리지 ETF로 갔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또 너무 또 상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 게 네. 클래리티 법안 같은 이슈도 그렇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민주당이 이 찬성표가 0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2표가 나왔다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거는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이 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원 본회의에서도 이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는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클라리티를 하루 앞둔 상태에서도 6억 달러가 빠질 정도면 이 물량은 사실 클라리티가 호재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혼란한 겁니다. 지금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도 뭐가 어떻게 오를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네. 확신이 맞아요. 없고 지금 보이는 거는 그냥 AI가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만 보이는 약간 그런 상태인 것 네, 같습니다. 일단 네. AI 섹터 투심이 너무 강력한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도 상원 본회의에서 정말 본질적인 우리 그동안 이어졌던 쟁점들이 해소되는 완연한 기미가 보여야지 좀 투심이 디지털 자산에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어제 클라리티 이후에 요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트코인들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네. 네. 특별한 알트코인이 두 가지가 저는 눈에 좀 들어오던데 네. 리플하고 하이퍼리퀴드가 조금 많이 올랐어요.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평소에 거의 없었는데 네. 어제는 좀 올랐거든요. 특별한 네.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시총 톱 10 안에 드는 코인 중에서는 XRP가 하루 기준으로 가장 크게 올랐고 4.5% 정도 하루 새에 올랐고요. 그리고 시총 100위로 확대해서 보면은 말씀 주신 대로 하이퍼 리퀴드가 하루 새에 17% 올랐습니다. 와, 많이 올랐네요. 네. 그래서 하이퍼 리퀴드는 시총 100위 아니라고는 하지만 12위에 상대적으로 큰 알트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두 가지 코인이 왜 올랐나라고 보면은 일단 XRP는 뭐 일단 공통적으로 두 코인 다 XRP도 그렇고 하이프도 그렇고 그 클래리티 법안 통과 기대감의 수혜를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지금 시장을 평가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XRP가 오른 이유에 대해서 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뭐 이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기 때문에 뭐 그런 거다.
라는 뭐 그런 이유도 나왔었는데 저는 그런 이유보다는 리플이 연방은행 예비 인가를 받았거든요. 연방은행 인가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네. 이 나머지 뭐 연방은행인가 예비 취득을 받은 기업들을 보면요, 피델리티나 뭐 자체 코인이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우리 XRP하고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XRP 개발사가 맞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리플 이슈와 XRP 이슈를 겹쳐서 계속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 연방은행인가도 앞으로 좀 확실한 규제 명확성이 생기겠구나. 그럼 리플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겠구나. 그러면 이게 XRP로 또 상승 호재가 되는구나. 이렇게 또 평가를 해서 상승이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도 사실 실제로 편입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한참 걸릴 텐데 벌써부터 약간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이게 하고요. 약간 그런 공식이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XRP가 최근에 좀 주목할 만큼 많이 올랐던 계기가 첫 번째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 많이 네.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지니어스 액트 통과될 때 좀 한 번 더 튀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이 이제 클라리티 액트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 자잘자잘한 이슈에 지금 반응을 안 하고 있고, 네. 그 굵직굵직한. 근데 사실 이렇게 적어놓긴 했지만 저희도 그게 굉장히 관련성이 짙어요?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거든요. 사실 뭐 이게 굉장히 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XRP가 오랜만에 상승을 했고, 요게 좀 더 저는 특이하던데 하이퍼리퀴드가 네. 올랐습니다. 근데 네. 많이 올랐어요. 네, 하이퍼리퀴드는 XRP는 사실 비트코인하고 좀 큰 흐름에서 같은 맥락을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약간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하이프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대로 상승세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런 뭐 방금 말씀 주신 이러한 이슈하고는 관계없이 생각보다 꽤 강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퍼리퀴드는 일단 상승 배경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는 디파이 관련 조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성이 생겼다. 아까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 의원이 디파이 관련 조항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협상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디파이 생태계에 이대로 이제 협상이 잘 진행이 되면은 디파이 생태계에 호재가 나타난다는 거고, 그 중에 하이퍼리퀴드는 굉장히 대표적인 탈중앙화 거래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리퀴드도 자연스럽게 이 상승 수혜를 받을 거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 클래리티 법안 이슈는 아닌데요. 어제 또 하이퍼리퀴드 관련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이 코인베이스가 하이퍼리퀴드 USDC,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C 공식 트레저리 운용사로 선정이 되면서 이 기존 하이퍼리퀴드 기반 스테이블 코인 USDH가 있었거든요. 네. 이 유동성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전체 하이퍼리퀴드 생태계 점유율로 봤을 때 USDC 점유율이 한 93% 정도 됐었고요. USDH는 5% 내로 이미 유동성이 안 좋아서 이 하이퍼리퀴드가 이거 좀 정리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파트너를 코인베이스로 잘 찾아서 코인베이스 쪽에서 이제 USDH를 걷어들이는 쪽으로 결정이 났고, 그 중에 USDC 관련해서도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의 90%를 하이퍼리퀴드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설계돼서 USDC 중심으로 하이퍼리퀴드 유동성이 일원화되고, USDC가 훨씬 더 체급이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리퀴드 수익이 훨씬 더 커질 거다. 이런 시장 기대가 확산이 되면서 하이프가 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계약 내용이 이해가 안 가던데 그러니까 하이퍼리퀴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인 건 알겠어요. 근데 네. 코인베이스가 왜 이걸 맺었는지를 잘 모르겠던데. 뭐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지금 디파이 생태계 구축의 진심이라서 이것도 베이스가 있잖아요. 코인베이스 레이어 2 프로젝트 베이스하고 좀 연동을 하고 싶어 해가지고 초반에는 좀 이익을 별로 못 보더라도 이 생태계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파트너십을 맺은 것 같다. 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해가 안 갔냐면 코인베이스는 수수료가 되게 비싸거든요. 음. 하이퍼리퀴드는 지금 전 세계에서 수수료가 거의 제일 낮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걸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다 글로 가서 거래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사실 굉장히 캐시카우인데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네. 수수료 수입에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이, 근데 물론 이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죠. 지금 발표가 안 된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잘 이해는 안 가는 그렇지만 어쨌든 네. 하이프는 요 뉴스 소식 때문에 좀 올라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유 나중에 한번 나오면 또 그걸 다뤄보면 좋겠네요. 저도 궁금하네요. 이 말씀 네. 들으니까. 네, 이걸 네, 좀 언제 한번 뭔가 그- 있겠죠. 네. 코인베이스 생태계나 이런 걸 한번 또 조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네.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준비해 오신 그 뉴스 중에 과세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내년부터 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은 거래해서 수익을 보게 되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지금 법안이 그렇게 세팅이 돼 있고 사실 법안을 고치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요거 관련해서 최근에 뭐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그래서 저희가 다루려고 맞아요. 했는데 시간상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박상일 편집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